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기와 뇌물수수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은 그의 8년간의 집권 중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비관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가 내각의 동의 없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헤즈볼라의 세 번째 사무총장이자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가 이스라엘에게 헤즈볼라는 이전보다 10배 강력해졌다며 최근 높아진 골란 고원 지역의 긴장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들의 유대인들을 향한 반유대주의적 테러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번 공격 역시 비교적 나이가 어린 팔레스타인 여성에 의해 자행됐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에 따르면 현지 시간 12일 오전 11시경 다마스커스 인근 슐탄 슐레이만 거리에서 29세 팔레스타인 여성이 흉기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마스커스 게이트 인근 거리입니다. 부부로 추정되는 아랍인 2명 중 여성이 탈릿을 두른 정통 유대인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칼을 휘두릅니다. 다행히 공격을 당한 정통 유대인 남성은 어깨에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이 남성이 마겐 다비드 아동 구급대원에 의해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고 예루살렘 스코프스 산 인근 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흉기 테러를 감행한 팔레스타인 여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고 경찰은 초기 조사에서 무고한 사람을 해칠 명백한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이번 테러를 벌인 여성의 집에서 컴퓨터와 문서를 압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기와 뇌물수수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은 그의 8년간의 집권 중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비관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간 각종 스캔들에도 살아남았으며 끈질긴 정치 생명력을 과시했으나 최측근인 아리 하로우 전 네타냐후 총리 비서실장이 자신의 뇌물수수와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기소 면제 조건으로 네타냐후 총리의 부정의 증인으로서 나서기로 하면서 이번에는 쉽게 혐의를 벗을 수 없을 전망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다비드 벤구리온 초대 총리 이후 최장기간 집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가 물러나면 정치 지형의 격변이 당연한 수순으로 따라올 전망입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물러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예후드 올메르트 전 이스라엘 총리가 부패 혐의로 기소되기까지도 약 2년이 걸린 바 있습니다. 아직 네타냐후 총리 기소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데다 유대 명절과 크네셋 휴회 기간 등이 겹쳐 있어 사안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직 총리가 기소된 전례도 없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복잡할 전망입니다. 기소된다 하더라도 네타냐후 총리가 바로 자리에서 물러날 것인지도 미지수이지만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정당들이 연정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가 기소된 후에도 총리직을 유지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는 아비게비 이스라엘 노동당 당수가 꼽히고 있습니다. 노동자 출신에서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로 영국 가디언이 이스라엘의 에마뉴엘 마크롱이라고 표현한 인물입니다. 그가 지난 18년간 권력을 잡지 못한 노동당에 승리를 안겨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지율 2위에는 정통 유대인들이 대변하고 있는 중도 우파 성향의 예시 아티드당 대표도 유력한 총리 후보입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10일 텔아비브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서 좌파 언론과 야당의 정치적 공세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언론과 야당이 정권 교체를 위해 투표로는 나를 이길 수 없으니 나와 가족들에 대한 전례 없는 사냥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언론과 야당은 한통 속이라며 불법적인 법 집행과 압박으로 어떻게든 나를 기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쿠드당 지도부 역시 네타냐후 총리의 혐의는 적대적인 언론과 과도한 경찰력 집행, 악의적인 선동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날 집회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여론의 시험대로 간주됐습니다. 소속 정당 리쿠드당 주최로 전국에서 약 2천여 명의 지지자가 모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은 언론이 가짜뉴스를 통해 네타냐후 총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있다며 비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We just sick and tired from this. The media just interrupt the work of our government, and this makes many problems to us. He wasn't even being indicted yet. So first of all, of course he continued to serve our country. 헤즈볼라의 세 번째 사무총장이자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가 이스라엘에게 헤즈볼라는 이전보다 10배 강력해졌다며 최근 높아진 골란 구원 지역의 긴장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예루살렘 온라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사무총장이 제2차 레바논 정쟁 종식 11주년 기념식에 참여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디모나 핵시설을 재평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스랄라는 이스라엘이 하이파에 있는 암모니아 탱크를 점검한 후 디모나에 있는 핵시설에 대한 재검토를 기대한다며 하이파의 암모니아 탱크보다 디모나 핵시설이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나스랄라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의 분쟁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Any Israeli war on Lebanon would cost the Israeli regime, its army and people dearly. The Israeli regime doubts about its ability to harm Hezbollah. The resistance is becoming stronger day by day. Israel 그는 또 헤즈볼라는 2006년 이래로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며 헤즈볼라는 군사력 및 전략, 병력수, 그리고 모든 면에서 정교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겨냥해 현재 레바논 남부에서 어떠한 군사적인 갈등이 생긴다면 이전보다 100배 강력한 힘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가 내각의 동의 없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채널2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전체 내각이 아닌 안보 내각의 승인만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보도를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의 목적은 군사작전에 대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전쟁을 선포하거나 장기 군사작전에 대해 내각의 승인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은 10월에 크네셋 휴회가 끝나면 의회에서 투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오니스트 연합의 이알벤 레우벤은 이 법안은 위험하며 전쟁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전쟁은 국가의 생명에서 매우 극적인 사건이라며 나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번 입법을 막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네타냐후 총리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비롯된 또 다른 혼란이라고 생각한다며 비난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정부 기본법 제40조에 따르면 크네셋 의원의 대다수가 찬성할 경우에만 총리가 전쟁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재석이라고 불리는 코미디언 코난 오브라이언이 트위터를 통해 그가 곧 이스라엘로 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가는 이유로 최근 미 행정부의 실세로 알려진 자레드 쿠시너를 돕기 위함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쿠시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곧 중동으로 갈 예정입니다. 코난 오브라이언은 현지 시간 12일 그의 토크쇼 촬영을 위해 이스라엘로 갈 예정임을 발표했습니다. 예디오트 아하로노트에 따르면 오브라이언은 이번 달 말에 이스라엘로 떠나 5일 정도 머물 예정입니다. 예루살렘 온라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쿠시너와 국제협상특별 대리인으로서 제이슨 그린블랏을 곧 중동으로 보낼 계획이며 이는 중동의 지도자들과 만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 협상을 진행하기 위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안보 담당 부보좌관 디나 포엘 또한 미국 수석 대표단에 속하며 이 대표단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연맹, 카타르, 요르단,
이집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정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의 이상 행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며 표면적으로 서방의 우반국인 터키가 최근 3조 원짜리 러시아 무기를 구입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시아파 국가인 카타르와 합동 군사 훈련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정부는 지난달 러시아의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8천억 원에 구매하는 예비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최근 터키 언론들은 양국 간의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수조 원짜리 러시아 방공 시스템을 구입하려는 터키의 계획을 비판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제프 데이비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31일 나토 회원국인 터키가 29개 동맹국에 장비와 호환 불가능한 러시아 기술을 구입하려는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일반적으로 동맹국들과 상호 운용 가능한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며 상호작전을 수행하는 어떤 동맹국이든 동맹에 대한 투자가 되는 것들을 구매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부터 실전 배치된 러시아의 S-400은 현존하는 최고의 방공 시스템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정거리가 최대 400km에 달하며 적군의 전투기 미사일 격추에 사용됩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계약은 2015년 11월 이후 소원했던 터키, 러시아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봤습니다. 반면 서방 나토 회원국과 터키의 관계는 점점 악화될 전망입니다. 터키는 앞서 시리아 내전 및 자국의 개헌 국민 투표를 두고 나토 주요국인 미국과 독일과의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한 걸프 4개국으로부터 단교를 당한 카타르와 터키가 지난 1일 카타르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시작했다고 터키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터키 일간 휘리에트에 따르면 카타르 주둔 터키군 250명과 기갑 차량 30대가 이번 훈련에 투입됐습니다. 이달 7일에서 8일에는 고위급 당국자가 훈련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익명의 터키 관리는 이번 합동군사 훈련은 2014년 양국의 군사협력 합의에 따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합동군사훈련의 목적은 양국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무장조직 격퇴 노력을 진작하며 영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